그러면은 그 질의응답 받겠는데요. 그 유동열 원장님께서 이렇게 대공 전문가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뭐 산업의 사건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산업명은 그 북한 노선이 아니라 정통 막스레인지를 가지고 남한 사회주의 하자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적으로는 연계 안 됐지만은 전술적 제의가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하기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은 전술적으로 제의할 대상이기 때문에 산업명 출범 선언문에서 소련 공산당한테도 출범을 보고했고 바로 조선노동당한테도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념적 그 제의가 한 게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인적으로 북한 공작으로 직접 산업명 간부들이 만나서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원래 피대결 막스레인주의는 북한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정통 막스레인주의 많이 남한 사회주의를 성공시키는 것이고 이 북한 사회주의는 뭐냐? 이것은 가짜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김일성 입당의 수령 절대주의 가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배척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잠깐만, 네. 그쪽에서 산업명하고 무슨 구체적으로 연결하는 거 난파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당시 박홍 서강대 총장님이 산업명 뒤에는 북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명예훼손 당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요. 산업명은 저쪽 노선이야. 이래가지고 벌금 2천만 원 정도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작은 크게 5가지 단계입니다. 사이버 상에서 선전운동을 합니다. 이게 사이버 심리전입니다. 가짜뉴스를, 페이크뉴스를 계속 사이버상에서 선전운동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역할은 사이버 해킹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갖다 해킹해서 뽑아가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이버 테러, 물리적 공격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재미납니다. 사이버 상에서 간접 교신을 합니다. 전에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전기, 송신수단이 있습니다. A7 메모리식 무전기라든지 A7 판근식 같은 것을 통해서 교신을 하는데 지금은 다 사이버상에서 간접 교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사이버상에서 금전 탈취해서 사이버 웨어버리를 하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최근에 추종하는 게 이 사이버상에서 해킹 테러와 함께 배합을 해가지고 사이버 웨어버리에다가 입맛을 들였어요. 올 8월 달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패널 보고서가 나왔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전 세계로 진행되는 사이버 금전 탈취에 대한 테러에 대한 게 나왔는데 북한이 무려 사이버상에서 지난 3년 동안에 2조 원 정도를 끌어갔다는 게 유엔 패널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북한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의 사이버 웨어버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글을 많이 써왔어요. 최근에 올 4월 때 북한에서 블록체인 세계대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글을 지난주 그 주간조선에 썼는데 지금 미국이 올 4월달 북한에서 열린 블록체인 대회에서 직접 가서 강의 어떻게 해서 각종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걸 거래하는 것인가 강의한 놈이 있었어요. 그걸 공식으로 수배를 하고 지금 LA공항에 체포를 했습니다. 어저께 외신에 나왔는데 지금 북한이 이 사이버상에서 테러 공격, 자기들의 타겟을 놓고 테러 공격하는 일 외에도 사이버상에서 외화벌이 금전 탈출을 해서 돈을 가져가는 일들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가 유엔, 미국, EU, 일본 등에서 경제제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정상적인 또는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많이 막히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 투자가 어려운 곳에서 엄청난 지금 2조 원, 3년 동안 2조 원을 갖다가 들고 갔으니까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다 보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 2조 원 중에 3분의 2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털리고 있어요. 사이버상에서 국보에 출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말대로 남북 화해 국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뒷구멍으로 우리 돈을 빼가고 우리 국민의 혈세와 암호화폐를 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경고도 못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작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사이버상에서 금전 탈취하면서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쉽게 말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한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털리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 전문적인 건데 뭐냐면 그 NDR은 사회주의를 하는데 연속 2단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NDR론에서는 그 남한 사회주의 할 때 예비혁명인 일단 민주혁명, 인민민주혁명 한 다음에 2단계 때 사회주의로 가자는 것이고, PD파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라고 보고 있어요. 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인민민주혁명 단계가 필요 없고 대한민국 현 정부 타도하고 바로 사회주의로 가자. 그래서 1단계 2과정입니다. 바로 사회혁명을 하는데 1과정에서는 인민민주 요소가 있고 주요 사업의 국유화 사업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그건데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력권 차이가 있어요. 혁명의 주력권과 보조혁명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너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세계 각국은 사이버 관련 안보 법제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랑 프랑스 다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이 사이버상의 이런 문제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사이버 안보 기본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같은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들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국회됐지만은 지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신들이 계속 국민 정보 침해한다는 등 이런 내용을 또 권한 남용을 한다는 등 해가지고 사이버 관련 법안을 갖다가 제출하는데 다 반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뭘로 하고 있느냐? 삼성이 털렸습니다. 몇 년 전에 해킹을 당했는데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삼성에 대해서 여기 털렸다. 우리 이제 국가기관이 가서 어떤 경로로 털렸는지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에서는 뭐라고 하냐? 우리는 안 털렸다. 오지 말아라. 자, 그랬을 때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으면은 민간망에 대해서도 정부가 중요한 게 대해서는 개입하고 통제할 법적인 근거를 갖는데 지금은 민간망에도 손을 못 댑니다. 본인이 해달라고 하기 전에 조사해달라고 해요. 물론 현행법이면 압수영장 들어가지만 그거 아닐 때는. 해서 지금은 대통령 훈령으로 국가 사이버 안전 규정이 있어요. 국가 안전 사이버 규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국 국가기관하고 또 그 다음에 지방기관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공공기관만 우리 정부가 우리 국가가 쉽게 말하면 국정원에 있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지 민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붕 떠가지고 지금 제정조차 못하고 있는 후진국형 사이버 법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 안보 법제는 아주 후진국입니다. 빨리 아까 말씀하신 사이버 안보 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빨리 제정이 돼야지 이런 북한의 예한 공세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이버 공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조국 교수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하면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해보면 나의 산업형 활동은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은 사회주의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체제로 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법체제를 국가보안법 위반한 범죄인이었잖아요.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명백한 범죄 경력자인데 자기의 이 범죄 경력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이 법치주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요건을 결하는 거죠. 장관은커녕 대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갖지 못할 사람인데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뻔뻔합니까? 더 이상 그분의 인간성에 대해서는 말 없을 텐데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조국 비리 관련해서 지금 나오는 교수님. 그리고도 자기는 유사한 사건이 터졌을 때 남들 비난하는 것을 계속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면서 그 잣대를 자기한테는 하나도 되지도 않고 남들 공격할 때는 저는 그런 이중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번에 이제 그 조국 교수가 몰락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들어갈 날 좀 기대도 해보죠. 3주의 시위를 거치면서 상당히 난감한 힘든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남긴 어떤 뭐 그분이 뭐 전향서를 썼다든지 당시에 자기 활동을 뉘우친다든지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당시 수사에 조사에 참여했던 우리 제자들한테 수렴을 해가지고 그때 조국의 신문할 때 조사받는 태도는 어땠느냐, 반성을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수사한테 전혀 뭐 자기는 학술적인 활동했다고 계속 그 주장하다가 김여까지 온 겁니다. 예. 그 당시에 변호사들의 영향 변호사뿐만 아니라 아까 그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 부총리까지 역임하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분이 후견으로 있는 상태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법 상식상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것은 대단한 정말 저는 엄청나게 했는데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대단한 배려입니다. 예, 옥스포드 보고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이 해놓은 거 받은 건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해킹 역량 평가를 내면 1위가 미국인데 미국은 좀 이제 제껴놓고 2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사이버 해킹을 하고 있어요. 테러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을 도와주는 산업 스파이를 위한 해킹도 하고 있어요. 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북한 중국 인민해방군 안에도 또 여러 기관 안에서 이 사이버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으로 하루에요. 이 대한민국 하면서 사이버 공격을 해오는 숫자가 하루에 150만 건입니다. 150만 건을 하루에 대한민국을 향해서 막 계속 공격을 해와요. 우리 공공부에서. 그것도 민간망은 통계에서 데이터에서 해야 됩니다. 민간망 우리가 법적으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하고 공공망에 대해서 공격의 횟수가 하루에 150만 건. 1초에 18회. 1초에 18씩 돌아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그 IP 진원지를 보면 중국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북한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제3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공격을 해오지만은 하여튼 중국 쪽에서 빨간 이 바가 제일 많이 올라와야죠. 이 국정원에 가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라는 보안구역이죠. 저는 거기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아서 하는데 거기 큰 스코프야 말이죠. 지금 이 시각 실시각으로 대한민국을 향해서 공개해오는 전 세계 지도가 있고 공개하는 횟수가 바로 다 표시가 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하는 것이고 중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선거에 개입을 했다 안 했다 미국의 지금 사이버 관련 그 조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또 제3국이 했던 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 미국의 사이버 대응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부 보고서가 연구하고 공유가 되었고 이러한 보고가 또 직접 수사기관이 또 안보기관이 발표하는 것보다도 권위 있는 곳에서 이런 그 민간 보안업체라든지 대학의 연구업체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훨씬 신뢰도가 높이 보이는데 그 소스는 자기들이 그렇게 직접 그걸 다 추적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역량이 안 되고 다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일 무서운 해킹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북한은 어느 정도냐? 북한을 지금 4위 내지 5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센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해킹 잘하는 나라? 예? 이라크다, 이라크. 글쎄, 그쪽에 보시면 이제는 CIA에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일본, 북한 같은 경우는 사이버 인프라가 매우 열악해요. 사이버 인프라는 명확한데 해킹 하나는 전 세계 4위, 5위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라크가 이란하고 그 다음에 일본 뛰고 러시아가 낍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4위 내지 5위 정도로 잡고 있어요. 러시아가 더 무시를 못하는데 러시아는 중국에는 못 당합니다.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번 동계올림픽 할 때 하고 사이버 테러가 진행돼서 초반기 실시됐지만은 그런데 그 북한 애들이 했는데 러시아 쪽 그 악성 코드를 가지고 해서 장난을 쳤어요. 이번에 아세미 할 때도 사이버 테러를 당해가지고 뭐 비표가 걸리고 비표 출정 발굴 못했거든요. 지금 조사 중인데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인데 저희는 북한에다 힘을 많이 두지만 좀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제가 그 보고서에서 예. 그 사실 좀 깜짝 놀란 것은 그러니까 국가들의 그 사이버 해킹에 대한 대응 능력을 이렇게 좀 평가를 해놨어요. 예. 그 보고서에서 저는 한국이 그 사이버 안보나 사이버 보안에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국이 거의 그 위험 수치 국가에 네. 해당한 걸 봤는데 그게 왜 그런지. 지금 왜 그러냐면은 한국은 사이버 안보 법제가 없다 보니까 이 국가기관하고 공공부는 우리가 계속 하루에 150만 건 이상으로 사이버 공격하는데 다 우리가 막아내고 있거든요. 디펜스를 하고 좀 하고 있는데 민간 부분 뚫리는 것은 삼성이 뚫리고 서울 지하철에서 메트로가 뚫리고 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안 당했다고 하면 갈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범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해킹당한 것인데 뭐 범죄를 우리가 일으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간망에 대한 전혀 우리 정부가 민간망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뚫리는 거고요.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지금 표적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에서야 이제 보안 조치가 강화됐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도 대학 같은 병원, 대학 같은 데도 사회안전망에도 많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해요. 그다음에 계속 뚫리고 있는데 말을 하고 쉬쉬하고 그러지 뚫려가지고 좀 막 뒷북친이라고 좀 막는 은행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해버리면 특정 은행이 틀렸다고 그러면 누가 그 은행하고 거래를 하겠어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많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올 8월달에 발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사이버 테러 그 패널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민국이 사이버 금전 탈취 봉입니다. 봉국가 봉이다 이래. 이놈들은 와서 다 가져가니까 돈을.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돼서 하루 빨리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어서 민간 부분까지도 필요할 때 우리가 또 조사하고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관심도 없어요 지금 싸우느라고. 그 말씀은 은근히 지금 제국당이 북한 보고 남쪽을 좀 털어라 이런 거예요. 아니죠. 북한이 대한민국에 사이버 금융 탈취 해놨는데 이 정부는 왜 북한한테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게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라든지 평양 공동에서 나와 있는 남북이 합의하면서 유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상대로 뒷구멍 돌아서 동대가니까. 근데 왜 공식적으로 항의를 못 하느냐. 이 정부가 그게 잘못했다고 지금 지적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네. 북한 보고 야 남쪽 니들 알아서 털어먹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결국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좀안 막아주니까, 너 와서 내가 직접 못 주니까, 전처럼 김대중 정부 때 직접 뒷돈을 못 주니까 니들이 알아서 대충 해서 뭐 하라고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도 할 말 없게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좌익 혁명이 3개가 있습니다. NLPDR론이 약칭 NL입니다. 내셔널 리버레이션 민족해방, 피플스 민주주의 디모크라시 레볼루션이라는 게 한 NLPDR이 있고요. 그다음 PDR론이 있습니다. 민족혁명. 그다음에 ISR 국제사회적 혁명, 인터내셔널 소셜 레볼루션이라고 해서 3가지 혁명이 있는데 NL은 북한을 추종하는 거고 PD파하고 트로츠키파의 혁명론은 이것은 마킨 렌노스를 추종하는 건데 사상적 구조를 보면은 이 막스 레닌주의가 어렵습니다. 자본론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NL에 북한이 대남혁명으로 내세운 NLPDR론은 매우 쉽습니다. 이해가 쉬워요. 아까 말했지만 80년대 초반까지 서울대학교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학생운동권의 주류는 막스 레닌주의였어요. 그런데 85년에 강철서신이 나오고 북한의 한민정이 등장하면서 아주 이해하기 쉬운 혁명론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식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는 북한이 말하는 NLPDR, 민족해방, 인민민주혁명론이 우리 대한민국의 혁명론에 적합하다 라고 하면서 일주일 쏠립니다. 이때 서울대 출신의 김영환이라는 운동권, 강철서진이 큰 영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말이죠. 하루아침에 그 대한민국 운동권의 다수 세력인 소위 그 민민특위 계열의 PD, MD가 몰락을 하고 소수세로 전락하고 NL이 지금까지 무려 30년 동안 대한민국 운동권의 강자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든든한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계속 이론적으로, 인적으로, 물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NLPD 싸움이 아닙니다. 80년대, 90년대까지는 NL이나 PD를 가지고 사상 투쟁을 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서도 교도관이 운동권 사범이 들어오면은 이놈은 NL 개지하고 NL 쪽으로 집어넣고 PD는 PD로 왜? 같은 방에 놀았더니 잠도 안 자고 막 너 때문에 남한 생명이 안 되려고 싸우고 사상 투쟁하다 보니까 이제 분리합니다. NL 쪽하고 PD 쪽하고 그 정도였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나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은 질문이 안 나왔지만 아니 문재인 정부의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건 다 NL인데 조국은 PD 아닙니까? 근데 NL하고 PD가 어떻게 같이 공존을 하고 어떻게 같은 대통령 밑에서 하고 있죠? 라고 물으는 것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90년대식 운동권 사고입니다. 이미 운동권은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신전술을 가지고 극복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운동권이 NL이다, PD다, PD도 재파 PD다, 제도 PD다 싸우고 쓰러치기다 싸우다 보니까 운동의 통일 역량이 안 돼서 예를 들면 화살이 한 개씩은 부러뜨리기 쉽지만 10개는 힘들잖아요, 묶으면. 그래서 애들이 바꿨어요. 이제는 이념 노선 갖고 싸우지 말고 사안별로 싸우자.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가지고 힘납시다. 그러면 NLPD 떨어치할 때 다 찾는 거예요. 자, 주한미군 철수 공동대책위원회 한다. 여기에 NLPD 관계없이 이렇게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뭉쳐부리다 보니까 바로 NLPD라는 이런 노선상의 행동의 차이는 90년대 중후반 가면서 옅어지고 이슈별로 사안별로 뭉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PD계열의 조국 민정수석이 건절을 하고 NL계열이 같이 공존을 하면서 하는 것은 남한 사회혁명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바로 이슈별로 사안별로 뭉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NL이다 PD를 가지고 핏대를 세우며 싸우는 장면은 아니고 정말 사회혁명이 돌입하면 이 차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자본 주체를 뒤엎어버리고 사회주의로 가자는 데는 모든 계파가 정파가 다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갔습니까? 방법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사회주의로 가느냐에 이 방법이 달라서 NA다 PD다 뚜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께 제의라고 하는 건데 지금은 바로 사회혁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대동단계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NLP를 가지고 지금 투쟁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계파별 차이가 좀 옅어졌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장시간 이거 재미없는 내용인데 원래 이념 문제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상전에서 밀리면은 오프라인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 사상관이 분명하고 이 가치의 토대를 갖췄을 때 우리가 좌익이라든지 또 북한의 공세, 선전공세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상의 기반을 올바른 자유민주적 가치의 기반을 둔 이러한 확고한 이런 토대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하고 종북을 상대하고 짝퉁 진보 세력들을 상대하면 우리가 결국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